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금요일 실전 말말정수 신유정입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강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말까지도 이어질 강력한 추위와 눈 소식까지 있으니까요. 잘 확인하셔서 이 안전한 주말 활동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 주식시장에도 이러한 찬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왔습니다. 15일 발표된 연준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주식시장 전반적인 하락세를 가져왔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6% 하락하면서 지난장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일 발표된 중국의 11월 경기지표의 둔화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약세가 있던 상황 속에서 이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또 한 번 하락세의 가속화가 당겨진 상황입니다. 소비 관련주의 약세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 매도세까지 더해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는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한 지난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마감한 지난 증시,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 이 시각 우리 양대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0.86% 하락하면서 2,34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2% 하락하면서 713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은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좀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내 포트와 내 종목은 어떠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이 활짝 문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의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3.5%, 3.2%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대충 이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시장이 빠질 가능성이 6대4 비중으로 60%의 확률로 거의 빠질 거다. 올라갈 이유가 없다. 금리 인상은 계속할 거고 성장주, 기술주는 망했고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거고 이미 저는 이 얘기 다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빨간색 넥타이, 오늘도 빨간색 넥타이죠. 그럼 뭘 자꾸 사라고 하는 건데 그럼 뭘 사라고 하는 거냐? 테마 장세가 온 겁니다. 어제도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빠지는 거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못 올라가요. 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거였으면 벌써 지지난주 벌써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폭등했을 텐데 글러먹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테마 장세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제약주들은 폭등을 합니다. 오늘도 보면 제약바이오, 경남제약 10% 폭등에 JW 신약도 아까 전에 12% 폭등이었는데 지금 8%로 줄어들었지만 거기다 부강약품도 플러스고 뭐 제약바이오주들은 그래도 오늘 빨간색이 많아요. 젠백스도 3% 플러스에 거기다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들 인피니티 헬스케어 4%, 인성정보 4% 급등이면 급등이고 하여튼 강세 유비케어도 지금 2%대 강세에서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도 강하고 그래서 의료기기,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볼게요. 미국 시장.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이렇게 나스닥이 저점이 깨졌죠? 망했어요. 어디가 망했냐? 기술주들 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기술주들은 안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깨면 안 되는데 깨졌기 때문에 나스닥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한 번 깼기 때문에 또 줄줄줄줄 흘러내릴 수 있어요. 반등조도 뭐 그렇게 뭐 힘이 없을 겁니다.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뭐 그 LG전자, 그렇죠? LG이노텍 이렇게 대형주들 그리고 뭐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다 기술주들, 성장주들
나스닥이 저렇게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계속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네이버도 많이 빠졌고 어제 카카오도 9%나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그쪽은 이제 안 되는 거고 또 안 되는 쪽이 뭐 건설주, 뭐 조선주에서 대형주들 있죠. 그런 쪽들은 안 되고 테마주만 되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미국 시장의 저 충격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은 힘을 못 씁니다. 올라갈 수는 없지만 일단 다우존스도 볼게요. 다우존스도 여기가 깨지면서 일단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조정받겠다라는 모양이 나온 겁니다. 상승을 했고 저점이 깨었으니까 뭐 이쯤 아니면 뭐 이쯤으로 밀릴 수도 있죠. 많이 빠지면 뭐 여기까지 빠지는 거고 이때까지 빠질 때까지 그럼 종목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한 중국 소비주 한 30% 빠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중국 소비주는 테마주인데 한 30% 빠지면 제가 좋다 그랬죠. 30%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근데 제약주들은 별로 빠질 생각을 안 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시장이 빠질 때 늘 있었던 흐름인데 IT 기업들이 빠지면 제약주가 항상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들이 최근에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IT는 계속 떨어지라 그래요. 뭐 10% 떨어지든 50% 떨어지든 뭐 전 관심 없으니까. 그래서 IT, 자동차 계속 떨어지면 어디가 움직인다?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리고 테마 장세의 흐름이 됐기 때문에 가벼운 것들,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좋을 건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FOMC 이전에서 현금화 전략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미국 시장이 안 가기 때문에 성장기 기술주들 글러먹었다, 망했다, 그쪽 하지 말아라. 상담에서도 그런 쪽 질문할 때마다 손절해버리고 차라리 제약바이오나 중국 소비주들 조정받을 때 사라 라고 계속들 예고했었던 건데 그걸 일단 적중했고요. 그리고 12월 7일서부터 종목들 줬던 것들 표역 종목 보면 다 미도달이에요. 이따가 뭐 이렇게 판 돌아가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12월 7일서부터 지난주부터 이번 주 종목들 다 미도달 됐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사지 말라고. 관망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드렸던 건데 어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이제는 테마 장세가 됐구나. 왜냐면 불확실성은 사라진 거예요.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그랬지 제가 미국 시장 안 빠진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사라졌고 시장은 빠지면 조정 시 매수인데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되는 쪽이 어디냐? 제약바이오였던 거였어요. 그 얘기를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 지금 당장은 제약바이오가 유리하고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이쪽이 모멘텀이 있고 이쪽이 움직이니까 이쪽을 해주고 중국 소비주는 한 30% 빠지면 그래서 뭐 OTT 관련주들 카지노, 여행, 항공 한 30% 빠지면 땡큐죠. 근데 30% 잘 안 떨어질 거예요. 근데 잘 안 떨어질 건데 혹시나 글로 떨어지면 30% 빠지면 제약바이오도 필요 없어. 팔고 중국 소비주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애매해요. 중국 소비주가. 제일 만만한 건 지금은 제약주고 어쨌든 제약바이오가 제일 강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어제부터 매수시켰던 제약바이오 오늘도 지금 강하고 있는데 이쪽을 계속 당분간은 해줘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자 그럼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 안에서 미국 시장에 이어서 유럽까지 좀 큰 폭의 하락세 보여줬는데요. 이런 시장은 성장 기술주의 하락 그리고 내년의 경기 침체까지도 조금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테마주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해당 업종에서는 여전히 매매 여력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업종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지 어떤 종목을 가져가셔야 좋을지는요.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강원랜드 25,000원의 매수가에서 잡아주셨고요. KG 이니시스 13,150원의 표적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아직은 아쉽게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수요일에 잡아주셨던 파라다이스 16,000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이었고요. 목요일에 잡아주셨던 삼성전자, LG화학은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저점 매수 추천해 주셨던 만큼 각각 5만 원과 40만 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입니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잡아주셨던 CJ ENM 그리고 화요일에 다시 한번 CJ ENM 9만 원에 잡아주셨는데요. 이러한 매수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이고요. 수요일에 LG화학 역시나 좀 길게 저점 매수 추천해 주셨습니다. 40만 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됐지만 바로 어제 다시 한번 잡아주셨던 EG케어텍 21,800원의 매수가에서 3.2% 수익률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57.9%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이지케어텍 다시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이지케어텍 어제와 동일한 종목인데요. 의료기기 아니죠. 의료 관련 시스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주예요. 헬스케어 관련주인데 지금 인성정보 헬스케어 관련주인데 조금 전에 갑자기 폭등하면서 8% 갑자기 날아가거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그런 헬스케어 관련주 쪽인데 5% 갑자기 강세고 거기다가 비트컴퓨터 유비케어도 갑자기 거래가 실리면서 지금 계속 막 왔다 갔다 거려요. 지금 거래가 막 들어오면서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지케어텍 제가 어제 신의 한수 시간대에서도 리뷰를 어느 정도 해드렸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적자였었는데 작년도서부터 영업이 흑자로 돌아왔습니다. 시가총액은 대략 한 1,360억 정도 하는데 최근에 무슨 강원대학교에 의료 시스템으로 뭘 들어가는데 뭐 111억, 101억 뭐 이런 식으로 강원대학교, 뭐 제주대학교, 무슨 대학교, 뭐 단국대학교 이런데 이제 그런 이제 병원에다가 이제 의료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는데 이게 시가총액 대비 10% 넘는 매출 비중을 지금 띄우는 거예요. 한 건 할 때마다.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흑자로 돌아설 게 뻔한 거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턴어라운드 시가총액 대비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너무 싸다는 거죠. 그럼 올라갈 거고 거기다가 지금 뭐 오늘 같은 날은 인성정보 인피니티 스퀘어 유비케어가 지금 들썩들썩거리면서 움직인다는 것은 뻔하죠. 뭘 그러면. 의료기기가 아니고 의료 시스템 관련이라든지 아니면은 원격 의료 뭐 요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면 최근에 이제 기사인데요. 12월 8일 날 기사를 보면 경총 이게 경총이 뭔가 봤더니 한국경영자 총협회라 이게 줄임말입니다. 여기가 지금 계속 국무조정실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원격 의료 규제 개선을 해달라라는 부분인데 지금 많은 나라에서 지금 원격 의료를 다 풀었거든요. 금지하는 나라가 OECD 국가 38개국 중에 딱 6나라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2개 나라는 원격 의료를 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OECD는 잘 사는 나라들이 모인 거죠. 그렇죠? 그럼 다른 선진국들, 다른 나라들은 그걸 풀어가지고 그쪽 산업으로 키우겠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계속 잠궈 놓으면 그렇죠? 세국 정책으로 잠가 놓으면 그 흐름에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처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세계 흐름을 어떻게 이거를 뭐 이렇게 안 따라갈 수는 없고 뭐 올해 내년 안에서는 이게 풀리겠죠. 그래서 원격 의료 규제 개선 해가지고 이게 아마 풀리는 얘기가 내년에선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점차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다 풀어가지고 의사 뭐 밥 못 벌어먹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일부 조금씩 이제 풀어주는. 그래서 코로나 때서부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우리도 풀어주는 쪽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나온 편이기 때문에 살짝 푸는 거는 간단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풀게 되면 뭐가 좋은 거냐? 급등하는 개별주들이 생기죠. 근데 의료 헬스케어 관련주,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봐봐요. 지금 또 인성정보 9% 폭등하죠. 인피니티 스퀘어 7%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지케어텍도 지금 4% 막 갑자기 움직이죠. 이게 그러니까 테마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해놓고,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에 실린 게 수상해서 어제도 어쨌든 그랬던 거고요. 하여튼간 이쪽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강하게 얘기했는데 결국 움직이잖아요. 다 움직이잖아요. 얘기했던 거 다 움직이잖아요. 인성정보 9% 폭등해, 인피니티스크 6% 폭등해. 그러니까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미국 시장 급락, 유럽 시장 급락,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급락은 아니지만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 종목들이 압축이 됩니다. 테마 장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는 종목들 가는 말에 달라붙어야 되는데 중국 소비주는 제가 힌트 줬잖아요. 한 30% 빠지면 붙으라고. 근데 제약바이오는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제약바이오도 원격 의료가 있고 뭐 항생제가 있고 그다음에 감기약이 있고 해열제가 있고 뭐 항암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들도 순환하는 거니까 여기도 섹터가 많습니다. 종목도 많고 하여튼간 이따가 오늘의 표적 종목 이지케어텍 다시 갖고 나올 테니까 가격 보고 접근할 수 있으면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서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서부터 CJ E&M 얘기했는데요. 미도달 됐어요. 일단은 줬던 이유는 빠지면 사라는 얘기였었고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빠질 것 같으니까 건들지 말라는 의미였고 가격은 안 돌아왔으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일단은 9만 원도 좀 비싸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드네. 한 8만 원? 7만 원?
만약에 그쪽으로 내려오면 제가 다시 갖고 나올게요. 왜냐면 미국 시장이 망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망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테마주는 극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 네트를 메고 온 겁니다. 시장은 망했어요, 지금. 내년장도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개별주들은 폭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썩은 동아줄, 그다음에 금동아줄 제가 어제도 노란톡방에도 올려놨는데 커봐요. 그러니까 썩은 동아줄 잡으면은 안 좋을 거고 좋은 동아줄 잡아야 된다 하면서 제가 힌트를 많이 주고 정답까지 줬죠. 그 정답은 뭐다? 제약바이오다라고 계속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했어요. 금동아줄은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를 해야 된다.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계속 IT로 물타기 한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몰라 이제는. 자, 그렇고 자, 그래서 CJENM은 가격 미도달. 자,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동일한 CJENM 미도달 넘어가고요. 자,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LG화학 40만 원. 40만 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이 망했습니다. IT 망했고 성장주 망했고 2차 전지도 망했으니까 40만 원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건들지 마세요. 지금 60만 원대에 있는데 뭐하러 2차 전지 합니까? 저는 2차 전지 때려주게도 안 해요. 지금 제약바이부터 해야지 뭘 2차 전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미국 시장 나스닥 빠지는 거 안 보입니까? 미국에 있는 자동차가 안 팔린대요. 이제 내년에 안 팔릴 거라고 지금 전망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래요? 주머니 사정들이 다들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서는 성장주, 기술주, 자동차 회사들 싹 다 지금 위험해진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내년에서 글로벌 기업 몇몇 기업들 자동차 회사들 망한다는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망하고 예전에서도 그 금융위기 때 뭐 망해가지고 중국한테 팔렸다가 뭐 미국한테 팔렸다가 이렇게 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서도 글로벌 기업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폭스바겐이 망할지 벤츠가 망할지 뭐 어디가 망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망해가지고 뭐 인수합병 얘기 나올 거고 뭐 그렇게 좀 예상이 돼요. 어쨌든 내년장은 굉장한 경기 침체에 상당히 안 좋은 글로벌 탑 기업들이 하여튼 지금 위험해가지고 다들 주머니 꽉 잠그고 있으니까 성장주들 기술주들 일단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로지 테마주가 움직이는 그런 장세로 바뀐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LG화학 40만 원 얘기했는데 내년에 40만 원에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어제 표역 종목 드렸던 이지케어텍은 3.2%가 아니고 이제는 더 많이 올라갔죠. 뭐 잠깐 한번 보고 오늘 표역 종목 얘기할 건데 아직도 싸요. 어쨌든 어제 얘기했던 대비 아마 대략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났을 거냐면 보자. 21,800원이니까 어제 여기서 공략한 사람들은 지금 한 8% 아까 7%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더 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가봅시다. 자, 오늘 표역 가기 전에 대원제약도 잠깐 한번 얘기를 하고 대원제약 잘 안 빠지죠? 근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오징어 다리만 남겨놨는데 오늘 운봉은 근데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닌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조정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정받으면 제가 다시 갖고 오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지케어텍 오늘의 표역 종목 다시 갖고 나왔는데 보자. 일단은 일봉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5일선 타고 잘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아까 좀 전에 이제 인피니티 헬스케어 인성정보가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같이 따라 올라갔다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를 싸게 매수하겠다 그러면 22,400원, 300원, 300원으로 합시다. 300원 정도면 웬만하면 안 물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설픈 약한 거 들어가느니 이슈 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지금 강하잖아요. 뭐 얘만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보니까 JW 신약 그다음에 뭐 삼성제약도 플러스지만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오늘은 빨간색이 많아요. 뭐 경남제약, 경보제약, 뭐 파미셀, 진원생명과학 다 플러스 있는 애들. 서울제약도 4%고. 그러니까 지금 원격 의료 관련에 대한 이슈가 뭔가 있으니까 지금 인성정보,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차트로 한번 인성정보 한번 볼게요. 인성정보. 자, 가격 전략 드렸으니까 자, 인성정보는 벌써 뭔가 화가 나 있죠, 그렇죠? 뭐가 확 올라가면서 뭔가 붙었죠, 거래가 실리죠. 이걸로 끝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쪽으로 튀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그거는 뭐 드러나야 하는데 뭐 뻔하잖아요. 원격 의료 이쪽 뭐 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겠지. 그러면은 이쪽으로 돌파하면서 이쪽으로 강세로 이제 뻗어갈 것 같은 느낌이고, 하여튼 거래량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이미 신호가 있었어요. 뭔가 있다라는 신호를 이미 보여줬고 얘도 이제 정고점을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돌파하면서 이쪽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다 얘네들이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바닥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있으면 나중에 8,000원, 내년에 10,000원도 가능해 보여요. 그러면 인성정보도 여기서 2,500원, 2,700원, 3,000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니까 유비케어도 이제 그거 같은 이제 그 완전 바닥이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도 움직이고 그러면은 이지케어텍도 쟤네들도 그렇게 간대는데 이거 고점 돌파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조정받을 때 싸게 엄한 데 들어가지 말고 이쪽에 바닥에서 지금 뭉쳐서 움직이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들을 이미 거래는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여기 상한가 들어갔을 때 이슈가 네옴시티의 원격 의료 그 시스템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상한가가 들어간 거 이날 30% 상한가. 그러니까 원격 의료 이슈로 상한가를 들어갔던 애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 다시 급등세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싸게 300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잘 공략하면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의 표 종목 이지케어텍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이지케어텍 만나고 왔습니다. 헬스 관리 시스템 헬스케어 관련주 이지케어텍 오늘의 매수가로는 22,3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입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에 자리 한 3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어요. 3자리 있는데 계속 누르다 보면은 한 사람 나가면 한 사람 들어오고 또 한 사람 나가면 한 사람 들어오고 그러니까 열어놨는데 이제 못 들어오는 경우는 꽉 차서 못 들어오는 거니까 방송국에다 전화해가지고 열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성 겁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처음 본다고요, 저를? 예. 그래요? 방송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보는데, 응. 직장 다니다 보니까, 아, 그러셨구나. 자주는 못 보고 쉬는 날 한 번씩 보거든요. 그래요. 자, 어제 이지케어텍 사셨나요? 아니요, 저기, APC 주템. 아, 못 사셨어요? 아쉽네. 자, 그래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시다고요? APC 주템. AP 시스템? 예. 이거 IT인데.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1,500원. 21,500원. 비중은요? 30%. 비중은요? 30%요. 30%. 네.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긴 한데 AP 시스템이 이제 OLED 장비주거든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왜냐면 내년 경기가 폭망이거든요. 폭락이에요. 내년 경기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금리는 계속 올릴 거예요. 물가 잡힐 때까지. 아마 내년에서는 막 글로벌 기업들 여기저기 망한다고 얘기 나올 거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다 명퇴시키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 나가라고 좀. 그리고 투자 설비를 안 합니다. 근데 AP 시스템은 장비주거든요. 그럼 기업들이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LG전자 뭐 이런 회사들이 장비를 우리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제품 많이 찍을 거야. 장비 좀 갖고 와. 내가 사줄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 돈 없어. 하고 공장 가동을 줄이거나 있는 것도 줄이거나 하여튼간 돈을 안 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내년에 어떻게 되면 다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망하진 않아요. 왜냐면 최근 한 10년 동안은 얘네들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벌어놓은 거를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는 않는데 벌어놓은 거를 까먹는 이제 흐름으로 내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도 막 돈을 벌어놨다가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서 만약 명퇴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게 되면 벌어놨던 거를 갖다가 쓰면서 이제 살아야 되듯이 얘네들도 약간 이제 내년에는 그럴 흐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으로는 이게 2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올라가려면 하나만 나오면 돼요.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 그리고 나스닥이 폭등.
그래서 12,000, 12,500으로 폭등하는 게 나오면 그때는 AP 시스템도 위로 올라가는데 미국 시장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떼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어쨌든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내년도 어려울 것 같고요. 내후년쯤에서는 좀 바닥 잡고 좀 올라올 수 있으니까 21,500원. 자, 손실폭만 볼게요. 21,500원. 14%밖에 안 깨졌으면 저 같으면 그냥 손절하고 제약주 타겠는데요. 이거는 선택이에요. 저라면은 이제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제약바이오 섹터 달라붙을 것 같은데 30% 이상 넘어가면 그건 어쩔 수가 없고 뭐 그 정도 손실이면은 뭐 보유를 해도 되고 손절해도 되고 근데 저라면 손절합니다. 왜냐면 2년 동안 보유할 저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매 장세 좋아졌는데 뭐하러 안 가는 거 갖고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AP 시스템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네, 수고하십시오. 신풍제약이요. 신풍제약.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0%에 37,000원요. 37,000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갖고 계셨네요. 이거 네. 한 1년 넘었죠, 이거? 그거 한번 그때 46,000원에 샀는데 그 전문가님한테 그 상담 한 번 받아가지고 그 단가를 낮춰놓은 거고, 그랑요. 아, 그래요? 많이 안 낮춰졌는데, 근데? 네, 자, 그래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네네.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들 하도 바닥에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움직일 거다. 그래서 그게 올해 겨울 아니면 내년 겨울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름서부터 계속 한번 얘기긴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겨울 드디어 됐고 얼음 언 지가 한 2주 됐나요? 하여튼간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움직이는 건데 네. 그래서 단가는 지금서부터 낮춰놔야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37,000원. 거기까지 쉽지는 않겠죠. 왜냐면 거기까지 지금 상태에서 올라가려면은 네. 60%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올 겨울에서는 27,000원에서 3만 원까지는 도달을 일단 할 거고 네. 더 올라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추가 매수 더 됩니다. 네, 추가 매수 돼요. 예. 네, 추가 매수 되고 일단 27,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비트 컴퓨터. 자, 의료기기, 의료기 아니고 의료 헬스케어 관련주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많은 병원에 그 의료 시스템이 들어가는 그런 건데, 좋아요. 하여튼간 좋은데 매수 가격 6,250원. 어제 사셨나? 오늘 저가가 6,300원이니까 오늘 산 거는 아니에요. 어제 아니면 뭐 이전에 사셨던 건데 6,250원. 지금 인성정보가 거래가 실리면서 계속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이 거래량과 이 흐름을 봐서는요. 이거는 확정은 아닙니다. 그냥 예상이에요. 지금 거래량이 좋아요. 지금 장이 시작한 지 1시간 17분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오늘 잘하면 상한가까지는 몰라도 폭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얘가 한 20% 폭등을 이런 얘기한다고 인성정보 쫓아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거 오늘 마이너스 10%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쫓아가는 순간 이 세력들은 마이너스 10%로 눌렀다 갑니다. 마이너스 10% 빠지면 그때 사세요. 초보자들은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비트컴퓨터서부터 다른 애들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거래가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서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간이 작은 사람들은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서 다 털린단 말이에요. 그럼 세력들은 이때다 싶어서 물량을 다 흡수한 다음에 위쪽으로 땡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하면 20% 내지는 상한가도 갈지도 몰라요. 거래량 수준을 봐서는. 근데 거래가 더 실려야 돼요. 그럼 얘가 폭등을 하면 얘가 상한가를 가면 그럼 비트컴퓨터는 바보입니까? 여기 있겠어요? 얘도 이쪽으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최소한 7,000원 이상을 볼 수 있는 흐름으로 지금 바뀌었으니까 더 가져가시고 그럼 얘도 올라가고 쟤도 올라가면은 이지케어텍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지케어텍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저쪽 애들 그러니까 얘가 대장이 아니에요. 얘가 대장이 아니고 유비케어가 아니고 인성정보가 폭등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다른 애들도 폭등하고 쫓아가겠죠. 그럼 비트컴퓨터 따라가고 유비케어도 따라가고 인피니티스케도 따라가고 이지케어텍도 따라가니까 요 애들은 원격 의료 관련주로 묶여 있는 헬스케어 관련주니까 잘 같이 보란 얘기입니다. 하여튼 가격 내려오면 잘 사세요. 이지케어텍은. 어쨌든 비트컴퓨터 질문 주신 거는
7,000원까지 더 가져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방산주 73,500원에 50%. 지금 방산주들이 지난번에 그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죠. 정부가 바뀌면서 기존에서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좋게 보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시각이 안 좋게 보는, 왜냐면 또 과거에 이제 방산 비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로 또 노출되지 않는, 물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런 시각들이 있어서 그때 한때 여기도 떨어졌던 거예요. 여기죠, 여기. 그래서 기존에서 열심히 많이 키워놓고 많이 해놨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바뀌면서 핵심 인사들이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간 게 아니고 내보낸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기사가 그렇게, 기사 내용만 얘기한 겁니다. 저한테 뭐라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기사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사 내용이 보니까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실적이라든지 수주 얘기는 계속 있을 예정이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75,000원에서 8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 강세의 흐름은 잘 안 와서 좀 아쉬워도 방산주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전반전 마무리하고 시황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이지케어텍 오늘 매수가로는 22,3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22,700원 지나갑니다.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서 매수 포인트 잡아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전일 시장에서 강력하게 덜어내던 기관 투자자 오늘 시장 안에서도 매도세 이어갑니다. 691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485억 원, 96억 원의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110억 원, 248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346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전일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장 안에서요, 10종목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 기준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10개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양대 지수 여전히 하락의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 0.66% 하락하면서 2,34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91% 하락하면서 716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상황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장은 뭐 제약바이오주들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편이고 오늘은 헬스케어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뭐 대부분의 종목들은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3%대 박살이 나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도 지금 낙폭에 따른 이제 반등을 주면서 강하게 지금 바뀐 쪽들이 화장품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중국 소비주들 좀 아쉬워요. 좀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화장품주들 지금 플러스로 바뀌었고 엔터주도 지금 플러스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도 플러스로 바뀌었고. 거봐요. 중국 소비주들 좋죠. 근데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싸게 좀 사게.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 테마장입니다. 테마장이면 대형주 안 가요. IT 안 갑니다. 뭐를 해야 된다? 중국 소비주 많이 빠지면 그러니까 붙어도 중국 소비주. 근데 지금 당장은 만만한 게 제약바이오. 왜냐면 제약바이오는 지금 한겨울이고 독감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계속 독감 환자 얘기들이 막 지금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코로나 환자인지 독감 환자인지 그러니까 둘 다 지금 걸리면 아프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겨울이 다들 찾아와 있는데 특히 유럽 나라, 미국 다 겨울이거든요. 중국도 겨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도상으로 다 비슷한 나라들, 다 선진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지금 겨울 때문에 다들 코로나, 팬데믹 우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재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원료의약품 관련주들도 중국에서 계속 그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 있는 데서 계속 가져가니까 전 세계 물량이 또 없어지고 뭐 이런 상황으로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겨울은 내년 2월까지는 추울 거니까 계속 이 상황은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주는 올해도 어김없이 좀 찾아오는 것 같고요. 뭐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잘 버텨줍니다. 어제 미국 시장 3% 빠졌으면은 정말 빠질 생각이 있었으면 우리나라는 한 5% 빠져야죠. 미국 시장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게 우리나라 장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코스닥은 마이너스 0.84밖에 안 빠지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63밖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테마 장세가 맞죠. 만약에 오늘 코스피가 한 5% 빠졌으면 폭락장이고 이건 테마 장세가 아니고요. 다들 급락하는 장세가 돼가지고 만약에 마이너스 오늘 그러니까 미국이 3%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한 4% 빠진다 치면 더 많이 빠졌다고 치면 오늘 만약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삼성전자 마이너스 10%에 대부분 종목도 마이너스 20% 떨어지면서 대형주들 박살, 개별주들 초박살 이렇게 나왔을 건데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테마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거는 슬슬 빠지고 가는 거는 폭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질 않고 빠지면은 테마 장세로 바뀌고 IT 섹터들은 글러먹었으니까 그쪽은 건들지 말아라. 빨리 손절하고 중국 소비주로 달라붙어라. 아니면은 중국 소비주 한 7가지 있죠. 화장품서부터 해서 뭐 카지노, 여행주,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 뭐 게임주 뭐 등등 그거 7가지 하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를 얘기했던 건데 그쪽으로만 붙어도 충분합니다. 뭐 우크라이나 재건설부터 해서 뭐 해저 터널 관련주, 뭐 원전주, 뭐 방산주 다 테마긴 맞는데요.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정신없죠. 그래서 압축을 하면 중국 소비주하고 중국 소비도 많아요. 7가지에다가 제약주들도 헬스케어서부터 해가지고 뭐 항생제, 항암제, 뭐 MRI 백신, 뭐 마이크로옴, 뭐 관련주 이게 다 따지면 얘네들도 한 10가지는 돼요. 근데 그냥 크게 뭉탱이로 중국 소비주, 제약바이오 이렇게 단순화시켜갖고 이쪽에서만 놀아도요. 그렇게 시장에서 치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화로 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증권 삼성증권.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4,550원. 34,550원. 비중은요? 20%. 20%. 지금 시장이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데 얘도 그럼 올라가질 않을 건데 저라면은 그냥 종목 교체하겠는데요? 지금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아,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요. 미국 시장 어제 3% 박살났죠? 유럽도 박살났죠? 예. 그 모르시는 거 아니죠? 이제 유럽 이제 시작하는 거야, 빠지는 거. 이제 빠지는 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빠진 게 끝이 아니고요. 이제서부터 계속 빠질 거예요. 미국도 계속 빠질 거예요. 예. 왜냐면 그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지금. 차트를 보면 나 이제부터 빠질게 하고 밑으로 손든 거. 위로 손든다고 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빠지겠다고 밑으로 손든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쿵쿵쿵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위로 이제 안 올라갈 거니까 여기서 박스권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시장이 위로 강하게 안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우리나라 시장도 위로 강하게 올라갈 생각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증권주들도 시장이 올라가야 올라가는 애들인데 증권주들이 올라가겠어요? 뭐까지?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좀 버겁죠, 이제는. 그럼 뭐 손절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손실이 크질 않으니까 손절을 하고 차라리 한 주만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지금 인성정보가 지금 8% 급등했거든요. 예. 한번 삼성증권을 한 주를 팔아서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많이 올라갔죠. 8% 올라갔는데 근데 이상하게 여기로 들어가면 이게 수익이 더 빨리 나면서 삼성증권에 물려 있는 게 일로 들어간 걸로 수익으로 바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테마 장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수주들은 안 가고 테마들만 급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가격에서 사는 것도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2,000원에서 붙여서 사는 게 제일 좋죠. 싸게. 근데 가격이 내려오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애들만 움직이니까 안 가는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가는 쪽으로 달라붙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뭐 그래도 삼성증권 나는 손실 보고는 못 팔아.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또 고생하고 또 올라오고 그러면은 매수 가격이 높지는 않으니까 수익에서는 팔 수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수익으로는 돌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고생했다가. 그래서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당장 가는 쪽으로 달라붙을 거냐 아니면은 좀 수익 난 다음에 판 다음에 그때에서 달라붙을 거냐 그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네. 예, 자,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이번에도 전화 연결을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컴퍼니 K고요. 컴퍼니 K.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6,542원이고요. 10%예요. 6,542원에 10%. 네네네.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네. 시가총액은 1,000억이 안 되는 소형주죠. 요게 지금 테마 장세가 만들어지면 이런 애들이 움직임이 좋아요. 이거는 가져가도 되고요. 수익으로 돌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좀 전에 뭐 삼성증권이니 뭐 LG화학이니 삼성전자니 현대차니 뭐 LG 이노텍이니 뭐 이런 대형주들은 지금 움직이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시가총액 작고 그다음에 차트가 딱 봐도 패턴주거든요. 이런 애들은 급등 가능성이 있는 흐름으로 바뀐 거니까 한 6,5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는 절반을 팔아주시고 나머지는 7,000원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은 그렇게 어렵게 고생을 안 할 거니까 네네. 일단 갖고 있어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 SM 라이프 디자인. 3,400원에 10%. 거의 최꼭대기에서 두호가 내려올 때 사셨네요.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완전 바닥에서 두호가 올라갈 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이런 거죠. 뭐 수능 만점 맞은 사람과 수능 다 틀린 사람은 천재라 그러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최바닥에 산 사람과 최고점에 산 사람. 저는 초보 때도 이런 데 고점에서 웬만하면 사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올라가서 항상 쫓아가면은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올라가 쫓아갈 때는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면은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는 안 생깁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많이 빠졌는데 이게 마이너스 지금 28%인데 한 2,800원까지는 어떻게든 반등이 나오면은 손절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건. 단가 낮추는 거는 지금 좀 애매하고 왜냐면 너무 이 음봉의 힘이 세요. 반등 줬다 또 떨어질 수도 있고. 2,000원에서 2,200원 요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 자리예요, 여기는. 여기선 추가 매수하는 자리고 2,800원서부터 3,200원 사이는 매도하는 자리고 더 떨어지면 더 추가 매수하세요. 2,20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하시고 좀 길게 보세요. 어차피 이쪽도 콘텐츠 관련주 쪽이니까.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다음. 자, 문자로 가겠습니다. 한국전력. 자, 전기 가격을 올린다 그러죠. 참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안 그래도 여러분들 주머니도 지금 가벼워지려고 내년에 지금 난리인데 전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상승을 합니다. 다 상승을 하죠, 그렇죠? 전기 가격 상승하면은 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다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모든 게 이제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뭐 이제 올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올라갈지는 거의 확정 아닌가 싶은데, 근데 올라가고 뭐 2배를 올리는지 3배를 올리는지 그거까지는 뭐 뉴스의 내용을 보니까 하여튼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정마다 대략 한 14,000원, 16,000원 다들 그 정도 평균적으로 다들 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2만 원 내셨던 분들도 꽤 내실 거고 한 5만 원 내셨던 분들도 한 몇만 원 더 내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뀐다라 그러는데 그거에 따른 이제 수혜주로 이제 얘기가 지금 바뀌면서 움직이는 거랑 그다음에 투르키에 원전 거기에 이제 그 하는 거 한국전력이 이제 맡아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호재가 2개가 겹친 거죠. 어쨌든 얘기는 그렇고 저는 이 한국전력을 장기 투자하면은 괜찮은 종목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단점은 참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여요. 한 1년, 2년, 3년 묵혀놔야 조금 움직였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길게 보세요. 25,700원. 한 2년, 3년 가져가면은 그 가격
비싼 가격 아닙니다. 2년, 3년, 4년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 4만 원대, 5만 원대 언젠가는 오는 일도 저는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쭉 가져가세요. 뭐 대충 뭐 어설프게 수익 났을 때 팔아야지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길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은 정말 오래 가져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자, 다음. 자,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세움 메디칼. 그쵸. 얘도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예요. 헬스케어 관련주인데, 자, 인성정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까 8%대, 7%대 때 얘기했잖아요. 오늘 잘하면 상한가 갈지도 모른다고. 확정은 아니에요. 제가 그까지 맞추면 신이게. 저는 사람입니다. 신은 아니에요. 자, 근데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이 지금 장난 아니죠. 지금 막 누군가가 지금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쓸어 담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럼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는 바닥주들은 이렇게 한번 튀게 되면 뻔하잖아요, 뉴스가. 뭐 내년에 저기 뭐냐 그거 풀어주겠다 이게 나오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원격으로 요거 뭐 이제 그거에 대한 법안에 대한 뭐 얘기가 논의가 되겠죠. 계속 올해도 얘기가 있었고 내년에도 얘기가 있었고. 근데 OECD 38개국 중에 32개는 다 원격으로 다 풀었대요. 우리나라부터 해서 6개국만 안 풀었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풀겠지. 뭐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질문 주신 세움 메디칼도 근데 얘는 이제 원격 의료 쪽으로는 들어가기는 하는데 되게 강하게 들어가는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헬스케어 관련주, 아니 원격 의료도 포함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헬스케어 관련주로는 들어가거든요. 헬스케어가 다 원격 관련주는 아닙니다. 의료기기도 헬스케어. 그러니까 얘는 의료기기가 맞죠. 의료기기 쪽이 더 가까운 쪽이에요. 세움 메디칼은. 근데 얘도 원격 의료 쪽으로 해서 이슈가 헬스케어도 의료기기도 들어갑니다. 근데 원격 의료 쪽이냐, 의료기기냐, 뭐 이 차이인데 얘는 의료기기로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돌고 움직이면은 얘도 움직일 수는 있어요. 3,700원대. 뭐 길게 보세요. 길게. 지금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근데 지금 당장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저쪽 인성정보, 뭐 유비케어, 이지케어, 뭐 인피니테스케어 이쪽이 있는데 이게 또 순환을 할 거니까 좀 길게 보면은 올 겨울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에서 일단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OCI. 102,000원에 30%. 102,000원에 30%. 일단 차트가 안 좋네요. 저점이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마구마구 듭니다. 이 저점이 깨지면 밑에가 휑해서 그 다음 저점 라인은 84,000원짜리예요. 요거 깨지면 손절 좀 하셔야 됩니다. 84,000원 깨지면. 84,000원 깨지면 그때는 장기하라고 가요. 7만 원, 6만 원, 5만 원, 4만 원. 반토막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마이너스 50% 뚫겨 맞기는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대형주들이 안 좋고 막 해갖고 종목들이 올라갈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 떨어지는 건데 아직 희망은 있어요. 다시 10만 원으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은 있는 겁니다. 아직 깨진 거 아니까 손절하지 마세요. 84,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대응을 해주고 안 깨지면 버티면 다시 10만 원으로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다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공개 방송은 없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17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가 있는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강연회인데요. 이벤트는 27일서부터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중요한 강연회예요. 근데 이벤트, 대박 이벤트는 27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벤트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 강연에 꼭 참석하시고 노란톡방은 지금 1,500명 다 꽉 찼기 때문에 여러분 못 들어오니까 일단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큰 이벤트가 있을 건데 크리스마스 이벤트 저 안 했습니다. 연말 이벤트 안 했어요. 신년 이벤트도 안 했습니다. 그거 몰아서 할 거예요. 27일 잘 기억하시고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도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입장하실 수 있는 정원이 가득 찼지만 결혼이 생길 시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